법률 이야기 더 이상 길고 지루하게 보지 마세요. 판례 도서관이 쉽고 정확하게 요약해서 당신의 지식을 채워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관리인도 없는 상태에서 사용 승인 후 수년간 관리 업무를 대행해 왔다면 그 관리 권한은 도대체 언제까지 유지되는 것이 법적으로 맞을까요? 분양사와 계약하고 수년간 묵묵히 건물 관리를 도맡아온 관리업체가 새로 구성된 관리단에게 그동안 지출한 운영비를 청구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관리단은 자신들과 직접 계약한 적이 없으니 남남이라며 그동안의 관리 노고와 비용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뻔뻔하게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과거의 다른 판결을 근거로 분양사의 관리 권한이 이미 끝났으므로 관리단은 돈을 줄 필요가 없다며 관리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하급심의 판단을 정면으로 뒤집으며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을 갖추고 관리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상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이 당연히 설립되었더라도 구체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기 전까지는 공백이 생긴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때 법은 분양자에게 한시적으로 건물을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는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개시할 때까지 계속 유지되는 권한입니다. 분양사가 2분의 1 이상 등기 후 3개월 내 집회 소집 의무를 어긴 점은 맞지만 그 사실만으로 관리 권한이 즉시 사라져 공백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관리단이 임시관리인을 선임하는 등 스스로 관리 주체를 세우지 않았다면 분양사는 관리 의무를 저버릴 수 없고 그 권한 또한 계속 존속하게 됩니다. 결국 이 사건에서 관리단이 실제로 업무를 시작한 2019년 12월 전까지는 분양사가 정당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따라서 권한이 있는 분양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실제로 일을 한 관리업체는 그에 따른 적법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과거 판결에만 얽매여 실질적인 관리 상태를 무시한 점을 호되게 꾸짖으며 억울하게 패소했던 관리업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은 시켜놓고 계약 관계가 없다며 입 싹 닦으려던 관리단의 주장은 법의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서 철저히 배척당하고 결국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리 조직이 없는 집합 건물에서 분양사의 관리 책임과 그에 따른 비용 정산의 기준을 명확히 세워준 매우 중요한 판례라고 하겠네요.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 상태를 무시하고 절차적 형식만 따지는 행태는 오히려 법적 정의에 어긋날 수 있음을 대법원이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권리만 깎아내리려 한다면 결국 법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판례 도서관이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소중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